설렌다. 설렌다. 와우, 설렌다. 사랑하는 뚝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가족 캠프에 오셔서 옥수수를 먹으며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하늘에는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뚝섬교회 이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소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황금, 그렇죠. 또 지금 소금, 맞습니다. 바다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땅에는 황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 여러분은 너무 똑똑하세요. 지금은 10초 전에 그토록 살고 싶었던 누군가의 10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구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기서 백성민 장로님을 모셔서 노래를 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나와주세요. 박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할까요? 네. 각본 없는 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역시 장로님 찬양도 잘하시고 사회도 잘 보시고 우리 뚝섬교회에 백성민 장로님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화면이 안 나오는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소 3마리를 키우시면 됩니다. 어떤 소를 키우면 될까요? 미소? 네. 마스노 올소. 정답. 자, 누가 젖소 했을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핸드크림. 와.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답이 뭐예요? 네, 당신이 젖소, 당신이 올소, 또 당신이 용서하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소. 미소. 제가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하하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웃으니까 행복해지죠? 네. 웃으니까 복이 오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네. 웃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PPT 안 되시나요? 자, 주먹 가이고, 이 화면을 찾아주세요. 주먹 가이고. 이 화면 속에서 우리가 옥수수 먹는 거 그만하시고, 자, 분위기 갑니다. 주먹 짝짝, 가이가이 짝짝, 보고 짝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먹 짝짝, 가이가이 짝짝, 보고 짝짝. 한 번씩. 주먹 짝, 가이가이 짝, 보고 짝, 주먹 가이고 짝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하시면
마시면 여러분은 평생 내가 사는 동안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주먹주먹 다 잊어버린다. 걸릴 확률이 5%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민 장로님 여기서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네, 알아서 나오십니다. 저기요. 네, 조교입니다. 여기 한 분 더 김인철 장로님 한번 같이 나와주세요. 여자분요? 여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 김옥순 추천합니다. 네, 김옥순 권사님 나와주세요. 네, 잘 부르는 사람. 자, 나오기 전에 자 주먹주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먹주먹 짝짝 가위가위 짝짝 보보 짝짝 주먹 짝 가위가 보자 주먹 아이고 짝짝. 자, 이쪽 같이 붙으세요. 자, 옆 사람과 같이 앉아주세요. 마주보고 합니다. 자, 주먹주먹 할 때는 손을 내밀고 짝짝 할 때 앞사람과 이렇게 짝짝 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먹주먹 짝짝 가위가위 짝짝 보보 짝짝 주먹 짝 가위짝 보짝 주먹 가위보 짝짝. 자, 지금 함께 짝꿍이 된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네, 당신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이거 칭찬을 너무 잘해요, 이 두 분. 자, 이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선물. 자, 선물.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잘해요. 아니, 이쪽. 네, 짝꿍의 칭찬을 너무 잘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의 프로필이 있죠. 네, 저희 프로필 보면 저는 작가이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칭찬하셔도 되고요. 옥수수는 잡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백성민 장로님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임무고 여러분의 임무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저는 어쩌다 낭독을 만나서 낭독시대 책을 썼고 그래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낭독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치매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집중력 짱 좋아지고요. 어눌한 말이 없어지고 말을 아주 잘하게 되더라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명의 기독교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정답. 네? 정답? 진짜 안 된대. 퀴즈 안 돼. 자,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네, 2명의 청교도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도착한 곳에 점을 찍었죠.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 맞습니다. 우리 강신혜 장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멋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헌당을 하거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민을 왔지만 고생하면서 왔죠. 그런데 나의 아들, 딸만큼은 고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대륙의 최초의 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일까요? 네? 하버드 대학교? 오, 미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박영호 원사님. 자, 선물. 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 주시래요.
맞춰야 되는 아빠 거죠. 해봤대. 예. 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까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갔죠. 우리 부모님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은 내가 노후에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하네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학교를 새로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뉴욕 칼리지입니다. 자, 뉴욕 사람들은 뉴욕에 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 뉴욕 누자를 붙여서 만든 도시가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뉴욕. 제가 이야기했죠. 햄버스 출신들은 뉴햄버스를 만들고 올리온 출신들은 네, 뉴 올리온스를 만들었죠. 네, 저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PPT하고 저하고 자료가 맞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도 학교에 뉴자를 붙여서 뉴 칼리지라는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졸업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6명. 6명이 입학을 했고 6명이 졸업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도시 가까운 곳에 우리 이 앞에 앉아있는 멋진 집사님처럼 39살의 젊은 목사 한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책을 모두 다 모아서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나의 재산 절반을 기증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런데 누구도 꿈꾸지 못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서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11조를 드리죠. 11조는 10의 1이죠. 서 교수님은 수입의 90%를 불의웃기를 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뉴칼리지 총장과 교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이렇게 멋진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버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 이렇게 똘똘하신 분이 뚝섬교회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멋지십니다. 그 하버드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재산의 절반을 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하버드에 기부를 한 거죠. 세계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까? 하버드. 왜요? 왜 하버드에 가고 싶어 합니까? 하버드에 나오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장래가 걱정이 없습니다. 이 학교는요, 미 대륙의 최초의 대학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강기문 총장이 이 학교로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을까요? 국민의힘을 당대표로 한 이준석 대표님. 그리고 23년간 외교부 장관을 하신 박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좋아하는 젊은 사람이 있죠. 이분이 누구예요? 해밀스님. 해밀스님도 이때는 해밀스님이 아니었죠. 학생이었는데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과 부모님은 거기에 입학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우리 김인철 장로님도 손녀들을 하버드 대학교에 보낼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미리 입학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 학교가 어디예요? 하버드예요. 하버드. 그리고 국립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립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버드대를 졸업한 동문들과 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기부를 합니다. 전에 국가의 장학금 지원 없이 무엇이 된 거예요? 사립으로만 운영하게 되었죠.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하버드 학생들, 그들의 하버드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합니다. 이지민, 유선희, 김철, 서재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호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의 나라의 전쟁에 나가서 내 아들을 내가 나가서 감히 싸워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하버드대에서 우리 헤맨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맨스님이 왜 헤맨스님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기독교 출신입니다. 유학을 가서 개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 학생과 동양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버드대에서 북경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백인 학생과 짝꿍이 되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뭐 하겠어요? 내가 중국 북경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곳곳을 여행을 하겠죠. 그런데 나하고 함께 갔던 백인 학생은 사라져요. 안 들어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으니까 이 백인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처리하러? 네, 하버드대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독교 학교입니다. 북경대학은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네, 하버드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 대답 잘 하셨어요. 처리하러 갔을 수가 있겠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왜 처리하러 갔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인 학생 대답하기를 북경대학원 근처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세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버드대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인 학생은 뭐였어요? 남을 위해서. 그 에이즈 봉사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벌써 무릎을 치게 됩니다. 학교에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다니고 있구나. 그 후로 이 헤밀도 봉사와 불우의 돕기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LA에 한국 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LA에 교민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붙었어요. 근데 넘겨주세요. 실기시험을 봤는데 면접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 아들이 전교 수석을 했는데 감히 우리 아들을 떨어뜨려? 화가 났겠죠.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 아들을 불합격시켰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대 교수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봉사가 좋다. 예, 자, 헌혈을 거의 700회 가까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서재균 교수님이 헌혈을 700회 이상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혈. 그런데 그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의과대학에 졸업했는데 입학을 지원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헌혈을 몇 번이나 했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공부만 하는 책벌레였기 때문에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합격.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겹쳐. 네? 후회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하버드의 교육 철학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웃사랑, 주님사랑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자, 하버드대 정문에 들어서면 누가 있을까요? 링컨처럼 점잖게 생긴 하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발이 아니라 왼쪽 발 구두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날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버드대 정문 갔다 오셨어요? 이야, 멋지시다. 네, 우리 권사님, 네, 간식으로 있다가 비스켓 하나 드세요. 네, 여기다가 놓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는 이유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이 왼쪽 발을 한 번씩만 만지기만 해도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맞지요? 왜 만지고 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똘똘하고 지혜롭고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는, 만지면 입학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꼭 여행을 가서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사진을 찍지 말고 이 하버드 동상 앞에서 꼭 왼쪽 구두 반짝이는 저 신발을 잡고 사진을 찍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오셨구나. 또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10번 하면 쳐주세요. 우와, 맞습니다. 외국 여행 또 보내드립니다.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는요, 미 서부에서 동부에 있는 명문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지금은 개방이 되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출입을 못했어요. 수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여기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대학교 총장님은 엄청 바쁘세요.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늘의 별을 따기. 면전박대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돌아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버드 대를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 학교를 그건 알아서 뭐합니까? 또 무시를 당하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짓자고 마련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이 노부부는 수년에 걸쳐서 학교를 완공을 합니다. 제1회 입학식 날 미국의 한 50개 주에 있는 TV, 신문사, 언론사 모든 기자들이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훌륭한 학교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 이번에는 없으시네. 하버드가 제가 안 받아줘서 제가 이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와, 멋져. 역시 제가 몇 년 전에 하버드대를 찾아갔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갔죠. 그런데 수희 아저씨한테 운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수희가 못 들어가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왜 학교를 지으려고 했을까요? 왜 하버드대에 기부를 하러 갔을까요? 수학 양성. 네? 수학 양성. 수학 양성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혼 때 호텔에 잠시 쉬러 갔습니다. 생후 일주일 된 아들이 잠든 사이 그 옆에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묵고 있던 호텔에 엄청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일주일 된 아들이 죽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학교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4차 산업의 신기술과 AI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스탠포드 좋아요. 스탠포드의 70-80% 인재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서 날마다 탄생되고 있죠. 우리의 유수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로 수업원을 바꿔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다 빼앗기고 있죠. 어쩌면 그날 수희가 이 할아버지를 운전박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이 맞습니까? 그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어디로 막 퍼져나갔어요? 전국이 다 퍼져나갔죠. 그랬더니 하버드 총장과 교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을까요? 그 수위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되겠죠. 무릎을 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 큰 복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놓쳤잖아요. 하버드에서 긴급 교수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면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사람 외모로 혹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버드 정문에 이때 이후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교문에 들어가기에 평판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면 등산박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등산 박수. 자, 백성민 장로님 여기 나와주세요. 자, 조수. 자, 박수 치고 박수를 몇 번 쳐요? 박수를 5번. 박수를 5번 치고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부터 갑니다. 박수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4번 치고 허리. 허리. 자, 시작. 하나, 둘, 셋, 허리. 하나, 둘, 셋, 어깨. 하나, 둘, 머리. 하나, 야호! 자, 등산 가면 어떻게 해요? 야호 소리 지르죠. 자, 내려올 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셋. 아니야, 머리 2번. 시작.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셋. 어깨. 제가 발음이 틀렸어요. 여기 머리죠. 어깨죠. 머리, 어깨, 죄송합니다. 아니, 야구 했으니까 내려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둘, 머리. 컨닝 좀 하겠습니다. 컨닝. 허리 셋, 어깨 둘, 머리 하나.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서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네.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봉사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5번 엉덩이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허리. 하나, 둘, 셋, 어깨. 하나, 둘, 머리. 하나, 야호!
목소리가 과연 아름다운지 한번 한번 쭉 보세요.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야호부터 시작. 박수 하나, 와, 멋지십니다. 자, 박수 둘, 머리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머리. 하나, 둘, 셋, 어깨. 하나, 둘, 셋, 넷,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박수 하나. 아싸! 자, 거꾸로. 시간 관계상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둘, 머리부터 시작. 박수, 둘, 머리. 하나, 둘, 셋, 어깨. 하나, 둘, 셋, 넷,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아싸! 네, 원래는 박수 하나 치고 아싸 해야 된다. 이제 앉아주세요. 네, 시간에도 쫓기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앉아서 듣다가 일어서서 듣다가 갑자기 위압감이 슉.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도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없고 어른들만 있고 안타깝습니다. 영희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희 선생님이 우리나라로 말한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의 큰 꿈을 안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담임선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개학식 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근데 앞줄에 부정하게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씻지도 않지, 냄새도 나지. 내 괜히 이거 똑같이 사랑한다고 짜증이 났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그 아이가 맨날 빵점이나 맞고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래, 너 오늘도 빵점이구나. 이게 빵점. 빵점.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4학년이 되면은 생활기록부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수거는 보지 않고 저쪽으로 해놨다가 이게 뭐야, 한번 보자.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바라보던 선생님의 눈이 갑자기 삐용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생활기록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작고 밝은 아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르고. 예절이 바르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2학년 생활기록부에 유선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 잘 읽어주셨어요. 역시 유시자 권사님 멋지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3학년 생활기록부에는 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1학년, 2학년, 3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4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학생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쾌활하고 명랑하게 아주 잘 나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보합니까?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부흥될 수밖에 없죠.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읽는 선생님은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 깨닫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자, 스승의 날이 언제입니까? 5월 15일. 5월 15일 날 아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삐까번쩍한 선물도 있고 장미 꽃다발도 있고 향수도 있고 선물을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철수의 선물은 골판지 상자에 신문지로 포장을 해서 가져왔어요. 몇몇 아이들이 키키키키 웃습니다. 아이씨. 선생님은 이 호화로운 선물을 뜯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옆으로 잠깐 밀쳐놓고 철수가 가져온 볼품없는 골판지 상자에 신문지에 쌓여있는 상자를 열고 보니까 이가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리고 4분의 1 남은 향수병이 있어요. 선생님의 눈시울이 무거워졌습니다. 팔찌를 꺼내서 손목에 차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킥킥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팔찌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쁘구나. 향수도 너무 좋아. 이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친구한테 관심. 네, 좋아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에게 나도 향기가 나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가면 자리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영희 선생님은 철수에게 더 애정을 갖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성을 쏟아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희 선생님이 철수를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이 아이의 욕망으로 반짝여주고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었어요. 눈빛이 막 살아납니다. 펄쩍펄쩍.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반에서 마지막 학기에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6학년이 되어서 다른 반으로 되었죠. 선생님한테 쪽지를 보냅니다. 1년 후에 졸업할 때에 쪽지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최고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교사 활동하시는 분들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6년이 흘러서 그녀에게 또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평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대학을 졸업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을 한 통을 편지를 받았는데 무엇이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 박철수 라고 해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철수가 결혼할 예정인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중에서 신랑의 자리에 앉아줄 수 있습니까? 혼주석에 앉아